국세청 자료로 살펴보는 연말정산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금 상식입니다. 국세청은 이 2천만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공제 내역들을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다만 현행 시스템에서는 소득 공제 요건 충족 여부까지 검토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그대로 소득 공제에 신고하게 되면 실수로 과다 공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양 가족을 소득 공제에 넣기 위해서는 그 가족이 연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되는 소득금액 기준이 있는데 해당 사실을 모르고 공제를 받거나 부양 가족이 사망한 상태에서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계속 공제를 받고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해당 내용들이 제공이 되고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그대로 불러와서 잘못 공제를 받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공제받는 근로자들이 있어서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를 잘못하면 납세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정신고를 해야 되는 불편을 겪게 되고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2024년 12월 5일 연말정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과다공제 사례를 제공했고요. 간소화 서비스를 개편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한 보도자료입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를 예방하고 꼼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요즘에 상당히 잘 돼 있죠. 그래서 신용카드, 보험 이런 것들을 가족의 동의를 받으면 공제액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근로자들은 선별 없이 회사에 제출을 해서 공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다공제를 받게 되는 실수가 있을 때 가산세 문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낭패가 될 수 있죠.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알고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실수가 잦은 것은 소득이 이미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발생을 했는데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이 부분을 체킹되지 않고 그대로 공제액이 불러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공제 대상 여부를 구별해 줄 수 있거든요. 기부금 공제를 많이 받게 되는데 거짓으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가 과거부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짓 영수증에 대해서 적발해서 기부금 과다 공제 받는 것을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과다 공제 유형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입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근로, 사업, 양도, 퇴직 소득의 합계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그 해당 가족들을 공제 대상으로 넣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이 부분은 체크를 해서 부당하게 연말정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주의하라는 유형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으로 500만 원,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 근로사업, 양도, 퇴직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부양가족 중복공제입니다.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 또는 자녀를 중복공제 받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공제를 넣은 경우입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누구한테 넣을 것인가, 남편이든 아내든 어디에 공제를 넣을 것인가 한 번만 정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서로 확인하기가 그래도 좀 나아요. 하지만 형제 자매가 각각 별개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제 금액에 넣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한쪽이 추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망자 또는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과세 연도 개시일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과세 연도 말에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 그리고 뒷계 좀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아닌 친인척,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입니다. 사망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사망을 하게 되면 12월 30일 이전에 돌아가셨을 때는 그 해에는 요건이 해당한다면 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작년에 사망하셨는데 그 다음 해에도 부양가족 공제에 계속 넣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다공제로 추징이 되고요.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12월 말에
이혼한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해당 배우자에 대해서 인적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연도 중에 이혼하기 이전에 부양가족 요건에 충족할 경우에 사용한 신용카드라든지 해당 내역들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12월 31일 기준으로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택자금,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과세 연도 말 기준 1주택자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액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자 이상자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입니다. 과세 연도 말에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1주택자가 받는 경우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중에 무주택자였는데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무주택자일 때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부당공제로 나중에 추징 과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은 경우에도 안 됩니다. 연도 중에 1주택만 있기 때문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을 납부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계속 받아왔는데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연도에 기존에 받아왔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적용을 했고 그 부분을 공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넣었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시면 이 경우에는 과다 공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기부금 단체로부터 실제 기부한 사실 없이 거짓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고 동일한 영수증으로 또 다른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시 각각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거짓 영수증으로 여러 명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당연히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적발하게 됩니다. 즉 소득 초과자, 사망자 공제 또는 부양가족 중복공제를 받으면서 신용카드, 보험료 등과 같이 과다 공제 받는 실수나 친인척을 기초생활수급자로 허위 입력해서 공제받거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서 세액공제를 받아 고의로 세부담을 줄이려고 한 경우 등 다양한 적발 사례를 공개를 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과다 공제 유형 살펴봤습니다.